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자, 10월 11일 월요일 새벽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백신 패스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려했던 사태가 좀 나타나고 있죠. 제주와 광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추가 입장을 시키지를 않고 있어요. 백신 인센티브 차별을 우리 경마에는 적용을 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인데,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제주 경주 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물론 이제 마사회 협약을 통해서 세수를 좀 감면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올해까지 계약이 연장됐는데, 그래서 예전에 뭐 2개, 3개 교차 경주 하던 거를 최근 뭐 6개, 7개까지 늘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주에 세수도 맞춰주고 마사이도 세수에서 좀 이득을 보고 이런 서로 윈윈하는 전략들이 있었죠. 그런 재정에, 제주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경마가 제주에서는 돈 받아 처먹을 것만 받아 처먹고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추가 입장을 시키지 않는다. 물론 지전 같으면, 광주 지전 같으면 좀 이해를 합니다. 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제주 본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굉장히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아마도 그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녀석들은 단 한 번도 제주 경마장에 와서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그런 명령을 내린 걸로 보여지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뭐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두 경마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어디 한 군데 조사해보지도 않고 전 국민이 경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막연하게 단정짓는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마 5등급의 1200m 10월 16일 토요 경마 4경기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18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불의 여왕이죠. 56kg의 최고 부담 정량을 부여받았습니다. 뭐 상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4주의 펜시펜츠도 전경주에 부진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편성기에 쇠약굿이 있죠. 19조 최범현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인데, 이 녀석은 1200이 적정으로 보여져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가능성 등을 열어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객관적인 모습에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나머지들도 뭐 도전 능력이 있는데, 불의 여왕이 그나마의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0월 16일 토경마 5경주입니다. 19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31조에 어서와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상금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허침만 지금 팔고 있는데, 출전할 수 있게 된다라면 의욕은 더 높겠죠. 그런 부분만 참고를 하게 되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출전 순위 15위로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금화 스위프트, 이것도 훈련 모습이 나쁘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해볼 만한 상황이 돼요. 전 경기 부진했어도 이 전력 차이가 아주 미세합니다. 이것도 지금 뭐 어서와가 전주부터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최강키는 멀로 기수가 기승 예정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 10월 16일 토경마 6경주입니다. 별정 B형 방식 1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선마 4등급 1700m 경주죠. 백색 광채는 다비드 기수가 다시 기승하고, 썬더윈드는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이에요. 온포인트가 장추열 기수가 기승 예정이고, 일단 능력 기수들 뭐 이런 부분들 전 경주 입상을 끌어냈던 마필들이 온포인트는 이제 승급전이고 거리를 늘려서 출전한다라는 부분 나쁘진 않아요. 뭐 선행 추입까지 자유롭게 구사를 해주는 모습이고, 썬더윈드는 안토니오 기수 전 경주 아주 폭발적인 추입 능력을 보여줬죠. 종반 13전밖에 뛰지 않은 마필. 그 다음에 봄날의 기억도 22조 마방 딱 그 정도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백색 강체가 다시 한번 입상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부담 중량이 지금 58로 늘어났어요. 58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전 경기 대비 4kg의 증량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되죠. 상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청담 탱크는 전경주 제갈도 바꾸고 혀 보정크도 빼고 여러가지 장구 변화를 준 것이 주요를 하면서 입상까지 연결시켰고, 이번 경주 승급전이죠. 전경주 2위로 승급한 마필입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52kg의 부담 중량을 펴봤는데 부담 중량 면에서는 유리하고요. 1700m 거리 적응력을 배양한 42주의 서브에이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지금 뭐 뚜렷하게 우열을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10월 16일 토경마 7경주입니다. 별정 B형 방식 1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로 사항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뭐 강하게 조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한 주예요. 수요일 목요일까지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고, 혼합 4등급 1700m 역시 별정 B형 방식입니다. 마이티 후가 57kg, 전경 대비해서 3kg가 늘어나요. 24조. 근데 말 상태 걸음 상당히 좋습니다. 정문의 이스, 6점 하방의 정문의 이스도 아주 우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차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모습은 유지가 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마필이 바로 55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은 15점 하방의 장추열 기수입니다. 정상 킹덤 장추열 기수, 김옥성 기수에서 장추열 기수의 교체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이마필 전 구간에서 뭐 독심 있게 어제 이제 그 문세영 기수와 이신영 조교사가 나와서 KL의 컷마일 경주 해설을 하는 걸 봤는데, 뭐 이신영 조교사 대놓고 그러죠. 김옥성 기수가 출전을 하면 플랜 B를 짠다. 김옥성 기수가 어떤 전개를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플랜 B를 짠다. 그 정도로 뭐 우리 경마 팬이나 그 경마계 안쪽에서 보는 김옥성 기수의 기승들의 시각도 똑같은 것 같아요. 김옥성 기수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다. 저는 창의적으로 뭔가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김옥성 기수가 좋은 말을 타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말, 뭔가 변화를 보여주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하튼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정상 킹덤이 이번에 장추열 기수라면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10월 16일 토경마 8경주입니다. 17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 혼합 3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뭐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교들도 딱 고만고만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전주에 출전 등록되어 있다가 쓰지 않고 한 줄을 밀어서 출전하고 있는 멋진 왕자 전경주, 오랜만에 전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8kg의 최고 부담 중량을 배워왔어요. 훈련 모습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들과의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예단해서 보기는 어려운 경주다. 10월 16일 토경마 9경주입니다. 15두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1조 마방의 라운 탐매, 레이팅 79로 승급을 목전에 두고 있는 58kg의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은 마필이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안정적으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녀석이면 분명한데 아직까지 조교는 좀 평이하다. 외에도 뭐 님의 향기, 클린업, 해피, 원더풀 트루스는 멀로 기수로 안장이 교체된다라는 부분, 전경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파이널 스타 엉클 오는 또 박으릉 기수로 교체된 예정이고, 10월 17일 1호경마로 갑니다. 4경주 18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캔디가 57kg의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고, 42주 마방의 더킨 저스티스 전경주 앞말 경주에 나와서 입상을 끌어냈단 말이죠. 편성상 취임 능력에서 확고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 정도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들 중에서는 장산가드가 전경주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고 상태는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고고스타 탄력감이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롱스타도 상태는 좋아요. 10월 17일 1호경마 5경주입니다. 20두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전주 출전할 수 있었는데 전주 쓰지 않고 한 주를 밀어서 출전한 마필이 있죠. 최강 블랙이 있습니다. 당시 그 경주의 최고 캠프와 같이 출전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최강 블랙을 안 쓰고 최고 캠프를 썼었죠. 근데 최강 블랙을 한 주를 밀어서 출전하고 있는데 역시 안토니오 기수로 안장이 교체됩니다. 1700을 뛰고 경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56kg의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은 21조의 찬란한 날, 역시 뭐 전경주에 이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딱 그 정도 모습은 유지가 돼 있어요. 11조의 투루 유승환 기수로 완전히 교체될 예정인데, 이거 한 발을 치고 들어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이제 선두권의 붕괴가 될 것이냐, 뭐 조교 모습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최강 블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월 17일 토경마 6경주입니다. 19두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요.
매직 레코드는 또 차주로 미뤘어요. 34조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터프맨이 전경주 오른 뒷다리 저름으로 출전 취소가 됐고 우지 파행이 있었습니다.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터프맨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서는데 과연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지금 뭐 럭키 월드도 그렇고 무시비주마바 조교들을 좀 가볍게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럭키 월드는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그레이스 퀸도 전경주 결승선 250m 지점에서 채찍을 놓치고 아주 부진한 모습으로 출전을 펼쳤는데 이게 적정거리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조교로는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자, 10월 17일 1호 강마 7경주입니다. 23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이티지가 멀로 기수 안장이라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티지가 23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더라도 멀로기수 58kg의 부담 중량, 전경주에서 다시 똑같은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전경주 3선 외곽으로 돌아가면서 입단을 끊어냈고 경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데 순발력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5조 마방의 모스터 K 전경주 좀 아쉬움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조교로는 좀 평이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조교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2조 마방의 퀵실버 키튼이 있죠. 전경주 입상을 끌어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거세 이후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드디어 전경주 우승까지 차지해 줬어요. 유승환 기수가 기승 예정이고 수영 조교까지 병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티지의 전력 우세를 근소하게 예측을 해보면서 나머지 말들의 조교 상황을 좀 더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10월 17일 1호 강마 8경주입니다. 별정 B형 방식 10대 마필들 국내선마 3등급 1800m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26주의 우아룡이 객관적인 전력, 전경주 산한 걸음을 보여줬다라는 점이고, 최범행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인데 56kg의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어요. 앞말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전경주 대비해서 높아진 건 어떻게 이제 풀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1800m에서 아직 적응력을 과연 얼마만큼 보일 것이냐, 전경주 살아난 걸음을 1800m까지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뭐 정문 서미트는 지금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게 승급전에서는 얼마만큼 경쟁력을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30주의 장산바다 59초의 주행심사 기록을 가지고 있죠. 이제 원래 전전주부터 이제 전전주에 멀로 기수가 한번 조교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휴장 때 그럼 멀로 기수가 기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원래 전주에 출전 예정이었어요. 전주 1400m 루이사가 입상을 했던 경주에서 그 경주에 쓰지 않고 한 줄 밀어서 나옵니다. 근데 1400이 아니 1800m로 늘려버려요. 과거 물론 1800m로 4월 25일 날 입상을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한 줄을 미룬 것이 1400을 안 쓰고 1800으로 쓰기 위해서 한 줄을 미룬 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되죠. 우아랭이 1800m의 적응력을 얼마만큼 될 것이냐, 장산바다가 한 줄을 미루어서 1800으로 쓴 것은 또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이냐. 10월 17일 1호 강마 9경주입니다. 24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많은 마필들이 출전되어 있습니다만 흥행질주가 1등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58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습니다. 전경주 브리가디얼 제너럴을 4마시 이상 이겨내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안장 또한 박으름 기수로 교체가 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아봅니다. 일단 기존의 1등급 마필들 중에서는 흥행질주를 눈여겨보고 싶고요. 승급전을 펼치는 마필이 있죠. 승급전을 카빈 크로스 1등급 승급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51.5의 부담 중량 면에서는 굉장히 홀가분한 모습입니다. 과연 1등급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보일 것이냐, 흥행질주와의 맞대결 구도 속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최근에 가능성을 보였던 청담재현 출전순위 15위, 청담진이도 출전순위 14위, 이건 출전 여부 18주의 청담진이도 출전 여부들이 좀 불투명한 가운데 흥행질주와 카빈 크로스를 나머지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과천 새벽조기장 후에 김상윤이었습니다.